안녕하세요, 플라잉아재입니다. 오늘은 영하 300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300을 봤을 때 페르시아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스파르타는 용맹하고 고귀한 그런 용사들로 비춰진 반면 페르시아는 무슨 생쥐옥에서 온 것 같은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나요? 헐리우드 영화고 서양의 시점에서 얼마나 편견 있게 보여지느냐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인데 액션도 있고 재미도 있고 조금 과장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영화니까요, 사람이 재밌어야죠.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무슨 그런 거를 심각하게 얘기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이 싸우면서 팬티 입고 다니고 머리 빡빡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왜곡되냐면 영화에 나오는 크세르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빡빡에 팬티 입고 스탱 걸치고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모습은 제가 페르세폴루스 가봐도 벽화에 나와 있는데요, 상상 속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곱슬머리에 털도 덥수룩하고 상당히 너무 악의적이지는 않았나, 너무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역사적인 영화라고 친다면 어떤 드라마틱하고 판타지 요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선을 한참 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타 민족이라든가 그 문화라든가 그 나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증 차원에서는 한참 선을 넘어버린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약간 진담 반 농담 반 해서 이 영화에 관해서 스파르타랑 페르시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당시 상당히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계급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상위 계급이 있으면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치룬다, 이렇게 됐을 때 하층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죽여오기, 성인식에서 그런 관습이 있었을 정도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엄격한 계급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사실 지금의 그리스가 스파르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파르타는 그리스 안에 스파르타가 있고 뭐 아테네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서도 나중에 서로 저거들끼리도 싸우고요. 상당히 고지식하고 좀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잘 나와 있다시피 지금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미신을 상당히 숭상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신탁에 우리 축제가 있는데 뭔 전쟁이냐, 전쟁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돼서 군대를 못 끌고 가고 300명만 그런 일하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봤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골격을 보고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보고 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가차없이 버려서 죽여버리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살벌한 엘리트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가 있던 발상지인데요, 수메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명 영향인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어떤 문명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기술, 과학 모든 것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앞섰던 나라였습니다. 영토를 봐도 지금의 이집트, 터키, 인도 북부까지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고요. 넓은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찍이 어떤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국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포용력이거든요. 포용력이라는 게 페르시아가 최초 제국이지만 그 뒤로 제국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이런 제국들도 다 보면 뭐 무력으로 다 진압하고 억압하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제국을 건설하려면 포용력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정복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풍습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주고 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융합시켰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했고요. 그 다양성에서 좋은 점들을 끌어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제국들은 상당히 오래 갔었고요. 반대로 힘으로 억압하고 병합하려고 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그 왕들은 죽이지 않고 다른 고장으로 벼슬을 주고 그 고장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수라든가
반란이라든가 갈등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제도였고요. 정복했던 나라의 어떤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짓고 다른 노예들은 나중에 자기 나라 가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배도 만들어주고 타 민족들과 협력하면서 그렇게 제국을 만들었던 원동력이 됐다고도 합니다. 페르시아는 전쟁을 할 때 타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대군을 이끌고 갔고요. 어떤 민족은 말을 잘 타고 어떤 민족은 활을 잘 쏘고 또 어떤 민족은 동물을 잘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가지 부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하고는 상당히 그런 게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480년이라고 한다면 뭔가 모르게 진짜 미개할 것 같지만 전혀 페르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302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상에 익숙지 못했던 페르시아가 해상 전투에서 아주 참패를 하는 바람에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고요. 스파르타의 군인들도 상당히 용맹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후 두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스파르타,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를 말씀드리자면 승전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전쟁을 하게 되면 총칼만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갑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그리스는 그 예 중에 아주 좋은 예인데요. 승전하면서 각 나라에서 그리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 내에서도 페르시아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문학과 학문, 기술들은 페르시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 가면 떠오르는 그런 건물들, 어떤 건축수라든가 어떤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페르시아에서 많이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법 체계라든가 제도들을 차용하고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들이 다 페르시아에서 최초이고 그리스로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체국, 우편이라는 개념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닭을 기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사소하게 과일 재배, 그다음에 꽃 재배 이런 것들은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거랍니다. 그전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꽃으로 어딘가를 장식하는 것도 페르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문학이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예술이 풍성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를 볼까요? 그리스와 다르게 많은 세태기를 겪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 크세르세스는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하지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왕들은 많이 부패를 하게 되고요.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세태기를 겪습니다. 그 와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광활한 영토를 먹어버리죠.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로 제국을 건설하고 타민족에 대해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역시 제국을 건설하려면 그에 맞는 어떤 배포라든가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페르세폴리스는 파괴했을까? 제 얘기를 듣고 다시 300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그렇게 그렸던 거는 지금의 이란의 모습을 보고 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워낙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알고 보면 그런 나라도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서 더 그렇게 알게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입관념은 점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헐리우드 영화의 파급력은 크잖아요.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로 받아들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고요. 또 반면에 또 이란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좀 세계에서 이렇게 좀 목소리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이 찬란했던 문명들이라든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진면목을 알게 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나라를 봤을 때 영화처럼 너무나도 왜곡되게 안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는 그날까지 안녕.